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예, 오늘 저희가 문나이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5주마다 나오니까 잠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잠깐만 더 리뷰를 좀 해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포스터는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여기서 이 문나이트에서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신인 콘수라는 신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이 캐릭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나이트에서는 다들 거의 보셨을 테니까 네네네. 최고 빌런이 또 다른 이집트의 신이에요. 저기 그 그쵸. 이제 오른쪽 기둥에 그려져 있는 저 존재가 최고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의 신인 암미트 혹은 암무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런데 사실 저 똑같은 그림은 기둥에 그려진 적은 없고요. 네네. 요 그 파피루스에 쓰여진 그 사자에서의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 부분 보시면 저 강아지처럼 저승댕댕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런 났죠. 세개 섞여 있었다 그랬죠. 이제 서 섞여 네. 있어요. 이렇게 다 엄청 잘 기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악어, 갈기부터 그 몸의 앞쪽은 사자, 몸의 뒤쪽은 하마, 이렇게 세 개의 동물이 합쳐져 있는데 일종의 괴물이죠. 괴물이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동물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아, 저 근데 암무트 저 존재는 신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신인데 신의 이름에 쓰는 그 신을 지칭하는 어떤 이 한정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신은 신인데, 사실은 저 신이 고대 이집트에서 실제로 숭배의 대상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뭐 예컨대 이제 뭔가 누군가가 저 신한테 드리는 기도문이라든가 혹은 저 신을 위한 뭐 사당이나 신전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그냥 저승에 있는 괴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켈베로스처럼.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저 신을 숭배하는 어떤 신자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실제 뭐 고대 이집트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근데 뭐 나름 이제 저는 이제 뭐 괜찮은 차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여기서는 제가 그냥 암미트라고 할게요. 암미트가 이제 고대 이집트는 굉장히 무서워하던 존재였고, 왜냐하면 이제 저승에서 망자가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의 무게를 재는데 그 심장이 정의, 뭐 진리를 상징하는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 망자가 이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 존재가 저 심장을 먹어치워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저승, 뭐 부활의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존재였고, 그리고 요 암미트는 이름 자체가 또 되게 무서운 이름이라고 제가 일단 암이 말씀도 있어.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암이라는 글자는, 저 단어는 무엇인가를 이제 삼키다 혹은 먹어치우다, 먹어치우다. 예, 이런 동사고, 뒤에 이제 쓰여져 있는 미트라고 읽을 수 있는 저 단어는 죽음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먹는 자 혹은 와. 예, 죽음을 먹는 여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뭐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여기서 이제 이 문나이트에서 저 암미트는 뭔가 그 악어랑 되게 관련이 깊은 그 여신인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근데 실제로 뭐 얼굴이 악어긴 악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악어 관련된 상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박물관에서 주인공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주인공 바깥쪽으로 저 악어 네, 악어등. 악어 저거 이제 그 등껍질이죠. 네. 그 악어 미이라를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을 표현해 놓은 것 같고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도 악어 미이라가 있어요. 네. 예, 여기 이제 뭐 주인공이 어디 이제 암미트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아지트로 갔다가 네. 어디 갇혀 있는 창고 같은 데 갇혀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그 걸려 있죠, 악어 미이라가. 네. 이거는 실제 악어 미이라예요. 와우. 지금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악어 미이라인데, 악어 미이라도 굉장히 이집트에서는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악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니 왜 뭐 암미트도 악어랑 관련이 있지만 사실 악어랑 관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정말 지위가 높은 유명한 신이 있는데, 소베크. 맞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정확하십니다. 예. 저기서 저 왼쪽에 이제 앉아 있는 저 신이 소베크예요. 머리가 악어 머리죠. 그다음에 이제 소베크가 이렇게 예뻐해주고 있는 귀여운 저 사람이 이제 아메노테프 3세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소베크가 저 파라오한테 앙크를 이렇게 먹여주고 있어요. 소맥 한 잔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생명을. 앙크는 생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니 소베크라는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게요. 정말 이
좀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그 암미트를 여기서 그 썼을까 막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의문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소베크가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신이에요. 그 공격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어쨌건 소베크는 강에 사니까 그 강의 주변에 있는 이 경작지와도 관련이 깊은 신이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생긴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악어는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궤도님이었나 아니면 누가 댓글 주셨나? 그 소베크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아 그때 맞아. 라고 있었어요. 여쭤보셨는데 네.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AS입니까? 예, AS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소베크를 이제 이집트 문자로 쓴 거예요. 저 이제 이 문자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어요 지금. 왼쪽에 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걸어놓은 천을 걸어놓은 모양의 글자인데 그 글자는 S 발음이 나는 글자고 그다음에 이제 바라고 이제 여기 그 다리 아래쪽 부분까지 그려져 있는 저 글자는 이제 B 발음이 나요. 스브예요? 그다음에 스브? 뒤에 좀 잘해야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스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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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발 뒤에 있는 저 대야 바구니 같은- 모양, 네. 예. 저 글자는 이제 K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 저기는 이제 SBK라고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대 이집트 문자는 모음을 잘 쓰지 않아요. 예, 근데 그냥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혹은 뭐 임의적으로 혹은 뭐 누군가는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중간에 모음을 이제 넣어가지고 읽는데 그냥 오늘날 습관적으로 소베크라고 보통 읽죠. 다르게 읽을 수도 있었겠네요. 시읒, 비읍, 예, 키읔으로. 예, 괜찮아요. 그렇게 아니요, 읽어도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네, 소베크 좋아요. 한번 저는. 해보시죠. 예. 한번. 저는 소베크 산맥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단어에 기본이 되는 음가들을 써놨고 네. 그다음에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사를 써놔요. 저게 이제 소베크 상징하는 왜냐면 이제 악어가 사당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베크 신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냥 발음은 없고 그냥 발음은 없어요. 상징성만. 그 의미만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와. 있죠. 보통 저런 발음은 없고 뜻만 있는 글자를 이제 뭐 결정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한정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거 예. 결정 문자 저거 어떻게 그리냐? 또 그림 못 그리는 쓸 때마다 뭐는 열심히 하면은 대충 돼요. 대충 돼요. 예. 저것도 이렇게 간체 이런 게 있으려나? 예, 진짜 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고 신성 문자라고 부르는 저 문자를 이제 실제 펜으로 쓴 사례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대체로 저 글자들은 이제 벽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돌판에다 새기거나 새길 때. 이럴 때 쓰던 글자고 물론 펜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잘 안 쓰고 원래 주 용도는 새기는 용도. 그러니까 저게 약간 보여주기용이네. 맞아요. 잘 예, 쓰지는 맞아요. 못한. 예. 어떻게 써 저걸 글자로서? 그러니까 엄청 시간 걸릴 것 좀 같아요. 보여주기로 딱 의미가 이거다. 근데 쓰기도 해요. 근데 쓰는데 저렇게 정자체로 쓰기도 하고 혹은 저걸 약간 이제 흘림체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흘림체에서 더 나가서 완전 필기체 글자도 있어요. 그 필기체 문자를 이제 히에라틱이라고 보통 합니다. 히에라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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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쉽지 그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저거. 저게 사실은 다 유니코드가 제가 여기 넣은 것도 다 유니코드로 넣은 거거든요. 유니코드. 예컨대 저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핸드폰에는 키보드가 깔려 있어요. 제가 요거 우와. 다 썼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다. 키보드가 보통 이제 한글이고 네. 영어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거 있는 거 처음 예, 봤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 이렇게 해서 고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저 악어 같은 애가 계속 있어요 그냥 예. 여러 그러니까 개가. 그림표처럼. 이게 왜냐면은 글자 수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렇게 뭐 알파벳이나 표현 문자처럼 몇 개만 탁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기본 키보드에는 많이 쓰는 글자들을 해놨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폰 키보드에 이집트 문자가 있어요. 1000개나 되니까 많이 쓰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있어요. 있는 거죠. 예, 오, 보이시죠? 엄청 잘 보인다. 보이시죠? 이렇게. 거기 와. 그리고 여기 요거를 누르시면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싹 예. 우와. 글자 자주 많죠. 쓰인 거 싹. 글자 많죠. 예. 예. 이거 자, 원하는 말 쓸 때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걸리네.
네, 귀찮아, 이렇게. 진짜. 안녕하세요 한마디 쓰는데 막 계속 찾고 있을 거는. 진입장벽 태산 같네. 이거 어떻게 써? 근데 사실 이게 글자 익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네. 생각해 보세요. 영어 알파벳은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그 외울 때 어려움이 없었지만 네. 생각해 보면 알파벳 외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언어 자체 공부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표현 문자들보다 이제 외울 게 많지만 네.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똑같아요. 다른 외국어 공부하는 거. 교수님들 자기 이름을 이집트 글자로 쓰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쉬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못해도 우리 이름 다 알파벳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쓸- 그 제가 다음 5주회 할 때 네. 그거를 여기 오시는 분들 이름은 그때 한번 써드릴게요. 교수님이 저한테 뜻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 몰라가지고 이게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봤어요. 네, 오. 근데 실제로 저 뜻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도 대부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추론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건 조금 설득력이 있는 이름과 관련된 서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바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임신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임신하다. 그러면 맨 오른쪽을 보면은 네. 저걸 보고 알 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지 저 말고. 한정사가 꽤 도움이 돼요. 저 바카라는 글자, 임신하다는 글자인데, 근데 이집트어에서는 동사 앞에다가 s를 붙이면 사역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뭐냐면 이건 임신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시키다, 아. 임신하게 만들다. 아, 네네. S를 붙이면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어는 사실 고대 어들이 다 그렇지만 맞춤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저걸 제가 이제 바카라고 제가 어떤 한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저거를 뭐 좀 줄여가지고 쓰거나 뭐 이러면 그냥 BK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K에다가 앞에다가 S를 붙여서 사역동사를 만들어 버리면은 아. 임신을 하게 만들다는 아, 뜻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소백 소베크죠. 소베크라고 할 어. 수 있죠. 그 소베크가 그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소베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어신이기 때문에 좀 포악한 면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 나일 강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시키다라는 건 생산성과도 관련이 있는 또 뜻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이제 뭔가 풍요롭게 번식시키고. 만들다, 번식시키다 뭐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뭐 이제 그럴싸한 면이 있다라고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싸한 정도네요. 이게 딱 이거다 이건 왜냐하면 아니네. 근데 이게 맞으려면 뭐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컨대 그 소베크라는 신의 이름을 저 아까 제가 썼던 바카라는 이름처럼 쓴 게 있으면 네.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러면은 소베크라는 그 신의 이름이 요 그 세바카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장님이 모르신 거면 뭔가 명백하진 않나 보네요. 너무 근데 딱 또 옛날 명백하지 문자라서. 않아요. 이제부터 이제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게요 이 무덤의 주인, 이 시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요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무덤을 발견을 해서 네. 그 시신을 이제 조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의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은 위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제 기원전 한 320년 경에 죽는데 그때 이후로 무덤을 이제 그 알렉산더의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 벌어져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 명확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이제 이집트를 장악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시신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집트로 갖고 와서 멤피스에 이제 알렉산더를 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 이집트 수도로 사용되는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새로운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덤을 이제 그 이장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꽤 많은 고대 뭐 로마 쪽 관광객들이 무덤을 실제로 봤어요. 다 보고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실제로 그 무덤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프톨레마 시대 때 이제 사용되던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지금 대부분 다 바닷속에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어디
그 수장되셨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수몰된 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수중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꽤 많은 어떤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발견되면은 뭐 엄청나게 큰 뉴스겠죠. 엄청나게죠. 그때- 왜냐면 알렉산더는 진짜 모든 서양 사람들한테 일종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동양으로 치면은 징기스칸. 징기스칸, 오, 징기스칸 맞아요. 어, 근데 그렇지, 징기스칸이지, 맞아, 사실. 징기스칸. 야. 딱 징기스칸. 야, 징기스칸. 그러면 그 문나이트에서 그 저 알렉산더 대왕의 입속에서 저게 나왔다라고 접목을 시킨 어떤 근거라던가 어떤 이유라던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알렉산더 무덤이라고 나오는 공간도 제가 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네. 뭐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 좀 하여튼 엉망인 이제 부분이다. 좀 잘 이제 표현을 못했어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장면 보고 진짜 화났어요. 아, 화가 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준비하셨. 네, 그러니까 왜요? 이거는 정말 그 예컨대 여기서 저 주인공이 저 이제 목석에 들어가 있는 뭐 혀인가 뭐 하여튼 뭐 이제 맞아, 맞아. 부적을 꺼내잖아요. 네. 꺼내기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완전 꺾어버려요. 이렇게 꺾고서 막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요. 훼손, 그래. 훼손의 시신을 현장. 완전히 다 부셔요. 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저는 저게 정말 너무너무 무례한 아, 그 그쵸.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 스토리 내에서도 좀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역사 덕후잖아요. 그렇죠. 예. 이집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맞아. 예. 저렇게 당연히 안 하죠. 예를 들면 소장님은 지금 저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막 비춰보고 막 이렇게 손안 대고 꺼냈어. 이렇게 예, 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딘가 뭐 어. 핀셋이라던가. 근데 일단은 먼저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예. 먼저 사진을 아니 찍어서 이거를 빨리 꺼내야 저기 어디 갇혀 있는 궤도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늦게 끝내죠. 아, 이때 얘를 잘못 들었다. 아, 얘를 잘못 들었다. 궤도님이 아니었다면. 아, 죄송합니다. 어떤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진을 일단 찍고. 아, 사진 그래도- 일단 그래도 찍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제가 이제 그걸 파괴를 해야 되면 네. 최대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다음에 아, 그게 그렇죠. 고고학적 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고학적 조사는 기본적으로 파괴를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나 고고학자들은 기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그렇죠. 현장에서의 기록. 그다음에 도면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장으로 이제 서술도 해놓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말씀하시는 것 생각해보니까 진짜 만약에 세종대왕님 같이 우리가 좀 존경하는 그렇죠, 분의 그렇죠. 시신이라고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예. 확실히 딱 그 뭔가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예를 들어서 마블에서 무슨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네. 한국의 배경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맞아. 갑자기 막 뭐 물건을 오. 꺼내야 된다고 해서 오. 이제 막 다 무덤 다 파고. 막 파가지고 막 시신 다 막 부러뜨리고 막 진짜 그런 진짜 거거든요. 민폐다 이거. 뭐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니까. 근데 너무 팩트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이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아. 이게 어떤 거냐면 고대 이집트를 소재로 그 다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작품은 고대 이집트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고증은 사실 틀려 상관없어요. 고증은 뭐 사실 저는 뭐 재밌으라고 얘기하지만 그치, 그치. 고증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왜곡이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문화재인데 사실 문화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이제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다는 거.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스토리상 그걸 넣었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안에 있어. 그다음에 나 이거 꺼내야 돼. 그렇죠. 하다가 그거예요. 뭐 어떻게 뭐 젓가락 같은 거 옆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꺼냈어도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이 스토리 맞아요. 소관 지장이 없어요. 게다가 오히려 캐릭터에서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예. 몰입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고서 여기 있는데 막 이러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네. 그런 뭐 갈등하는 네.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 더 얘기가 더 풍부해졌을 수도 있다고 맞아, 맞아.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디즈니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은 네네네. 요즘에 이제 디즈니가 이제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바뀐 세계관이나 혹은 어떤 윤리 감각을 이 작품 속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해요. 근데 세계관이 바뀌면 당연히 그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영화나 뭐 이런 문화 상품들도 바뀌게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그런 되게 이제 업데이트된 윤리 감각을 그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 문화재 관련, 뭐 고고학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그러니까 안 오히려 좋아져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네.
이집트 유물을 이런 식으로 막 다룬다라는 것은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 식민주의 시대 때의 어떤 관성이에요. 서양 사람들, 서구인들이 이집트 문화는 뭐 그냥 해도 돼. 우리가 뭐 착취해도 돼. 마음껏 만져도 돼. 뭐 이런 느낌이 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박물관에 가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네. 항상 이제 박물관 사진 찍느라 바쁘거든요.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유물에 대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네. 다 돌아다니면서 찍고 막 여러 각도로 찍고. 근데 그 박물관은 사진 촬영이 허용되어 있는 박물관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것도 뭐 그리고 제가 실제로 거기 큐레이터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사진 촬영을 좀 많이 할 건데 혹시 전시실에 사람이 많으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괜찮냐 하니까 뭐 지금 사람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어떤 서양 남자가 오더니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 그거 저작권 침해라고 너 그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했죠. 아, 나는 여기 박물관 측에 허가를 받았다. 허가도 받았고 그리고 원래 박물관 된다. 난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료가 필요해서 찍는다. 그랬더니 무조건 안 돼. 내가 여기 뭐 박물관에서 뭐 자원봉사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다짜고짜. 영국식 라떼인가 그게? 맞아요. 영국식 라떼. 그리고 약간의 인종차별.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이제 이집트 문화를 동양인이 뭔가 관심 갖고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걸 뭐 직접 이렇게, 느끼셨군요.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된 사례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언성을 높이다가 그러다 야성미 한번 발산하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이제 뭐라 하셨어요? 뭐 있어요. 소베크? 소베크.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도망갔어요, 진짜로. 도망갔어요? 예. 야성미에 도망갔군요. 들려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되게 비슷한 사례가 되게 오, 아마 기억나요. 이 문나이트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홍대랑 무도 파가지고 이렇게 막 시신 꺾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불편하죠, 솔직히. 네. 그렇죠. 하면 비슷한 사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들이 싸워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오른쪽이 네. 콘스고 이제 왼쪽이 암미트인데 밑에 큰 버전이네요. 예, 이제 신들이 막 커져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피라미드 주변에서 싸우거든요. 피라미드를 막 망가뜨려요. 나도 이 생각했어. 이거 보면서. 저는 앞에 그 알렉산더 대왕은 못했는데 저 피라미드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 피라미드 부수는 영화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예컨대 뭐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피라미드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집트 신이. 근데 이집트 신이고 뭐가 이집트 신이랑 관련된 스토리인데 이집트 신들이 저기서 싸운다? 맥락적으로 안 맞죠. 맥락적으로 진짜로. 예, 싸우다가도 야 잠깐만 일로 가자. 여기서 싸우고 그래야지. 멱살 잡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진짜 저거는 너무 쉽게 저런 것들을 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충 기억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그거 아니에요? 장기 담은 맞아요. 거랑. 예, 역시. 어디요? 장기 담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시면은 저 용기들에 이렇게 약간 빨간색 네. 돼 있죠. 저 피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시신을 해부해가지고 해부하는 그 해부대가 있고 그 밑에 저 이제 용기들이 있고 네. 여기 이렇게 막 피가 막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막 표현. 끔찍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저거는 정말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소품들이겠죠. 네. 근데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저런 묘사는. 저 용기들은 이런 용기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디테일이 많이. 그러니까 보시면 저 용기가 있고 저 용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모양이 다 다르죠. 다르죠. 예. 다. 근데 저게 뚜껑의 그 모양이 4종류가 있어요. 이제 암세티, 하피, 두아무테프, 퀘베세누프 다 신들이에요. 그리고 저 신들은 4명인데 저분들은 그 호루스 신의 아들, 매 중요한 모양을 신이죠. 하고 있는 이제 그 중요한 신이죠. 그 아들인데 저 사람들의 이제 얼굴 형태로 만들어진 도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이제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데 카노푸스 단지는 그 사람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 때 이제 이 시신에서 내장 기관들을 다 이제 제거하거든요. 근데 그 내장 기관들을 다 다시 염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저 이제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용기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예, 요거 보여주시면은 저기서 저 가장 왼쪽에 있는 저 그 개커 원숭이 저분은
이름이 하피예요. 이 하피인데 저기에는 패를 넣어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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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있는 그 머리 자칼. 아누비스랑 똑같이 생겼죠. 네, 아누비스 근데 같았어요. 아누비스는 아니고 저분은 두아무테프라고 하는 신인데 두아무- 저기에는 위를 넣어요. 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사람 얼굴 하고 있는 신이 있죠. 네. 저분은 이제 암세티. 근데 이제 저기에는 간을 넣고 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은 이제 쾌베센누프라고 하는 신인데 자기 아버지 호루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호루스 같은 거. 그죠, 매 모양이에요. 저기에는 그 이제 장을 넣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시신을 다 제거해가지고 시신도 따로 다 건조를 시킨 다음에 네. 이제 시신들을 이렇게 넣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용기들인데 여기 또 여쭤보시면 심장은 몸속에 남겨놔요. 그 아까 이제 그 사자에서도 보신 것처럼 저승에 가면 심장 무게를 재야 돼요. 무게를 재야 되니까.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오, 되게 맥락 있다. 가지고 있어요. 가야 예. 되는구나. 심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 심장이 오늘날 우리가 뇌처럼 기능하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뭔가 이성도 담겨져 있고 영혼 자체가 예,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개인의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 기관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 심장은 꼭 남겨놨고 심지어는 뇌도 다 없애요. 뇌도 다 제거해요. 아. 근데 뇌를 제거하는 장면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되게 잔인해요. 코에다가 꼬챙이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딸려 나오는 돌려요. 돌려. 다 부셔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코, 귓구멍 다 빠지거든요. 와우. 그렇게 뺀 다음에 그 이제 두개골이 비니까 그 안에다가 뭐 수지랑 여러 가지 이제 향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함몰되지 않게끔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도 장기 다 빼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이제 여러 가지 향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좀 잘 채워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봉합한 다음에 이제 그 일단 시신을 건조시켜야 되죠. 천연 소다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70일 정도 완전히 오. 건조되거든요 시신이. 완전히 건조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질 좋은 아마포 붕대를 이제 쫙 감아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장기를 빼내는 것도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대 이집트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잔인한 과정이 아니에요. 정말 필수적인 되게 신성한. 어떻게 보면 예. 어. 굉장히 의식.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정말 거.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신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이게 빠지면은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무덤에서는 특히 뭐 신왕국 시대 이후의 무덤들에서는 네. 다른 세트인데 네. 똑같네. 예, 이 인물들은. 저 세트가 저 카노푸스 단지 4개가 이집트 유물 박물관 가시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유물이에요. 이거 그냥 소장님 얘기 안 듣고 가서 보면 귀엽게 만들었네. 그냥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마트로시카 또 얘기를 인형처럼 들으니까 막 위장관 폐가 안에 막 들어있을 그렇죠, 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되게 달리 보이네요. 예, 그렇죠. 열면 안 될 것 같아. 그 혹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거기서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죠. 예. 그 앞쪽에 이렇게 아. 꽃 위에 4명이 서 네. 있잖아요. 오. 쟤네들이 다 호루스의 아들이에요. 그 4명이에요. 아, 카노포스 얘네구나. 예, 카노포스 난지에서 오. 표현된 그 내신이 저기 표현되어 있어요. 세트로 많이 다니겠네. 예, 많이 다니까 저게 이제 카노포스 난지로도 나타나고 저렇게 이제 미라 형태로 이제 부적으로 만들어져서도 이제 발견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뭔가 잔인한 장면으로 그쵸.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밀매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그러니까 연상이 되게끔 묘사가 돼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 문화를 껍데기만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쓴 거예요. 아, 약간 신성한 의식을 갖다 좀 그냥 잔혹함, 그렇죠. 자극적인 예. 장면으로만 활용을 예.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느낌인 거죠. 맥락이 있는 유물이고 맥락이 있는 어떤 과정인데 그거를 현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아, 해석을 한 거죠. 좀 저 장면 좀 끔찍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여기서 이 제작자가 노렸는데 그렇게 끔찍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카노피스 단지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존중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이 제작자들은 그 존중보다는 자기들의 그 자의적인 해석 거기에 더 이렇게 기반을 뒀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여가지고. 저번 시간부터 생각드는 게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또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되니까. 아. 네.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태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고. 예. 근데 궁금한 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을 텐데 이런 예. 어떤 영화라든가 중요한 매체에서 저렇게 약간 왜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그런
프로테스트 같은 걸 안 하나요?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보통의 현대 이집트인들은.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렇지만 고대 이집트가 약간 좀 너무 심각하게 왜곡되게 표현이 되면 대도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 관련된 영화를 만들 때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이제 맡는 배우로서 자, 지금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었던 배우가 겔 가돗이라는 배우, 겔 가돗. 그 원더우먼. 네, 원더우먼.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출신 배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고대인인데 무조건 다 영어 쓰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네, 예. 그렇군요. 어쨌건 디즈니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더 진지하게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요 세 가지는 요렇게 그 세 가지이고요. 이렇게 세 네. 가지.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시신 이제 쪼개는 해서 넣은 거랑 시는 거랑 그다음에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 부시는 거랑 카노포스 단지 이렇게 세 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예, 그럼 또 이야기를 또 더 이제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얘기들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